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 주변에서, 제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 갑자기 저 세상을 갔다. 사망의 원인은 잘 모르겠다. 근데 어쩜 타살일 가능성도 있겠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치죠. 그렇다면 수사당국은 누구부터 의심해야 됩니까? 숨진 사람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숨진 그 시점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부터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형사사건에서 철칙으로 나오는 게 목격자라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격자가 범인일 수 있다. 이게 항상 빼놓지 않고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누군가가 숨졌다면 누구부터 의심해야 되나요? 검사부터 의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를 의심하지는 않고 오히려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함께 수사받고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한동훈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이런 논리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퍼뜨리고 다니죠. 그 최고의 피해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 여파가 이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까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눈에 비이는 게 없이 설쳤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정말 나라인가? 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검찰이 살인자라면 언론은 그 공범이겠죠. 이런 자들을 과연 이 나라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이들이야말로 반역자 집단이 아닌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백정과 같은 자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 안타까운 사회 현상, 이 병리 현상에 어떻게 보자면 근원이 되는 자죠.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동훈이 지금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이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약간 좀 우스워요. 누구야?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동훈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홍준표가 아니구나. 김종인이죠. 뭐 한 게 있다고 비대위원장이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동훈이 수사만 했지 그거 말고 뭐 한 게 있다고 비대위원장이라고? 비대위가 뭔지를 모르나 봐요.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비상을 대체하는. 그런데 글쎄 이 검찰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평시에 작동하는 권력인데 가장 평시에 작동하는 권력을 담당했던 사람이 비상대책위원회다. 글쎄 뭐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뭐 한꺼번에 모두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좀 뜻밖이죠.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뭐 하나 다른 끈덕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닥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 내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원래는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예정이었죠. 지난 주말에 추대가 예정이 돼 있다가 미뤄져서 오늘이었는데, 자, 오늘도 결국 추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안티가 의외로 많더라 하는 거죠. 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인데요. 국힘당 내 한동훈 안티 의외로 많았다. 의외로 많았어요. 저도 사실 오늘쯤이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추대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힘당이 글쎄 민주당 내라면은 그 대통령이
그 당에 소속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반대한다든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국힘당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의 뜻을 거스르겠다, 반대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야, 놀라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외다. 정말 의외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판가름할 연석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 연석회의는요, 국회의원들하고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하고 이 회의를 하는 거였습니다. 각 지역구의 위원장들 대표들인 거죠. 자, 원래 국힘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원래는 원칙대로 하자면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의원총회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으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이걸 당협 연석회의로 넘겨버렸던 겁니다. 자, 그랬으면 사실 연석회의 가면 답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근데 답이 안 나왔네. 지금 들어온 소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의원총회에서 나온 반대 의견만큼 강한 의견들이 이 연석회의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그 숫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됐느냐? 경론 끝에 결국에 어떻게 됐냐? 다음으로 미뤘대요. 한동훈 비대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불발됐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의외죠.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한동훈은 비대위에 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쓸 때가 있을 거야. 아니, 총선에서 한동훈이 뭔가 역할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걸 꼭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니? 라는 식의 완곡한 반대도 있었고요. 지난 국힘당의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용산의 힘이냐? 용산 아바타지. 대통령한테, 용산한테 이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지 그 아바타를 세우면 어떡하느냐라는 강경한 반대도 나왔어요. 자, 국힘당 내부에서는요, 이미 핵심부들은 한동훈 비대위로 가는데 공감을 걸었답니다. 공감을 하고 있답니다. 사실 이거는 정해진 거죠. 윤석열이 하라 그러면 하겠지. 윤석열이 하라 그러는데 안 한다고 뻗대던 김기현이 날아갔잖아요. 그죠? 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 못 합니다. 그러니 여권 핵심부 안에서야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로 가자. 의견이 일치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그보다 좀 더 규모가 큰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생각보다 반대가 많았고 또 거셌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를 오는 18일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당협위원장의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경향신문에서 뭐라고 보도했느냐.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면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다. 그래서 일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자, 근데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윤석열이 그렇게 그냥 무서운 상태잖아, 지금. 서슬이 벌한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동훈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윤석열의 대리인,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사람을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힘당의 분위기로 볼 때 엄청 쇼킹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반대보다 드러나지 않은 반대는 더 크다는 얘기죠.
오늘 아마 국힘당이 끝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드러내놓고 찬성하는 사람은 원래 수치보다 비율보다 훨씬 클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원래 비율보다 훨씬 작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보다 반대가 훨씬 많겠구나. 그걸 감안해 보면 오, 이거 결론 못 내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전 판단을 해요. 자, 이게 바로 중요한 대목인 거죠. 한동훈 국힘당 안에서는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누구 말 맞다나 뭐 스타 장관 무슨 지들 딴에는 뭐 BTS 이런 데 비교하대. 예? 그래서 아이돌급인 뭐 지지를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한동훈은 이 국힘당 지지 세력 안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 그렇게 따지자면은 표의 확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그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오늘 이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요, 약 2시간 30분 동안 33명이 나와서 발언을 했답니다. 당연히 찬성 주장이 훨씬 많았대요.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명 중 2명이 찬성을 했다 그러고 이 장해찬 같은 놈은 8대2의 비율로 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아마 국힘당은 밀어붙였을 겁니다. 3명 중에 2명이면 3분의 2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밀어붙였지. 왜 뒤로 주춤거렸어? 8대2?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주춤거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77.77%예요. 그런데 8대2의 비율이면 그에 맞먹는, 그보다 약간 더 뛰어넘는 수준이잖아. 그랬으면은 그 정도였다면 국힘당 그런 스타일로 볼 때 밀어붙였지. 이거를 다음 기회로 미루겠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즉 3대2든 8대2든 사실과는 좀 다르고 과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반대가 많았을 거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오늘 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하는데 지지하는 비율이 8대2, 반대가 2밖에 안 나왔다. 아니 뭐 윤재욱 그 원내대표 주장처럼 3명 중에 2명이 찬성, 1명은 반대였다면 어떻게 보자면 3분의 2가 지지한다는 얘기잖아요. 3분의 2가 지지한다면 밀어붙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생각은 도대체 뭔데? 자, 반대하는 이유를 좀 들어봤어요. 여기저기 슬슬 제가 좀 전화통을 돌려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용산에서 내리꽂는 낙하산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선거에서 이기겠냐. 한동훈 뭐 능력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당에 내려와야지. 이렇게 내리꽂는 방식으로 내려와가지고 과연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겠냐. 표를 얻을 수나 있겠냐. 뭐 이런 지적인 거죠. 오히려 지금 국힘당이 어려운 거는 용산 때문 아니냐. 솔직히 김건희 때문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지금 김건희 쉴드 치는데 어떻게 최전선에 있는 한동훈 같은 자를 비대위원장에 앉힌다? 그렇다면 뭐다? 선거 망한다. 지금 윤석열이 내가 그동안 운영했던 게 좀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바꾸겠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바꿀 생각 없고 더 세게 밀어붙일래.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선거에 아니 삼척동주라도 아는 거지. 그 선거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죠? 네, 폭망각이죠. 폭망각. 자,
이에 대해서 조금 완곡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돼. 얼굴 마담하는 거 좋아.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비대위원장은 좀 아니지 않니? 라는 얘기입니다. 비대위원장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비상대책을 세우려면 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갈 대책을 세우려면은 꽤 이 정치적인 역량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되지 않냐. 한동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검증은 안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턱 내려 꽂아가지고 되겠냐. 솔직히 윤석열만 해도 검증 안 된 사람이었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얼굴 마담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 정권을 얻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봐라 이 위기 지금 뭐 2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탄핵 얘기 나오고 탄핵을 당하네 마네 그리고 심지어 뭐 총선에서 이기네 지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원장 정도로 하고 비대위원장은 딴 사람 뽑자. 그러니까 꽤 완곡하게 한동훈을 반대하지만 다른 데 쓸 일이 있을 거야. 다른 데 써야 해. 라는 식으로 조금 돌려 말하는. 이게 하태경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얼굴 마담으로는 괜찮은데 실권을 주기는 좀 거시기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다. 윤 대통령 아바타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비방과 함께 이 얼굴 마담으로는 괜찮은데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온다는 거죠. 자, 뭐 우리로서야 손해볼 거 없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의 말씀처럼 웃음이 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정청래 의원이 말하는 웃음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반대 이유. 이 국힘당의 당협위원장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사실 따로 있다. 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아마 공천권을 직접 쥐고 흔들 텐데 그렇다면 검사들이 대거 공천 받지 않겠느냐. 검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으면은 그럼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장들이나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데? 밀려나는 거죠. 나가리 되는 거죠. 쫓겨나는 겁니다. 검사한테 밀려나는 거라고. 근데 검사를 앞세워서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라고? 비대위원장. 근데 그 비대위원장을 한동훈한테 맡긴다? 그러면 기존 당협위원장들은 작살 나는 거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쫓겨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냉큼 좋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창상합니다. 라고 하겠느냐고. 그죠? 당협위원장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꿈이 뭐냐면 이번에 자기들이 공천 받을 거라고 그 공천 이거 하나 쳐다보고 지금 4년을 지금 달려온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막판에 죽 서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검사들이 대거 몰려와가지고 당협위원장 차지하고 공천을 받아버리면 자기들은 뭐야?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 반대. 나 솔직히 뭐 한동훈 부닥 찬성 안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얼굴 마담에 불과한 선대위원장은 하는데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 공천권 쥐고 있는 요 말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한동훈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은근히 시끄럽진 않은데 조용히 쫙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국힘당 쪽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까지나 이해관계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단결하고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딴살림을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러나겠냐고. 한동훈 지 쫓겨날 상황을 당협위원장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가득하니까 한동훈이 오늘 입성하는 게 실패했던 거예요. 아마 용산 쪽에서
박수부대나 이 바람잡이를 많이 동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추대합니다. 막 이런 거 막 했을 거야. 그런데 만만찮은 반대 기류가 있었고 그 반대 기류가 제법 핵심을 꼭꼭 찔렀던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오늘도 결론을 못 낸 겁니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죠. 자, 한동훈은요, 여기 좀 삐진 것 같아. 그래서 뭐,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치 않으면 안 간다! 뭐, 선대위원장? 그딴 거 안 해! 이렇게. 예. 비대위원장 아니면 내가 선대위원장을 왜 해? 얼굴마다만 하라고?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안티나 반대가 적지 않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자면 약간의 반발심,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뭐 하기 싫으면 냅둬, 뭐 이런 예. 좀 속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표출한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한동훈도 이러면 안 되지. 솔직히 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 마음도 이해는 되잖아. 우리도 그죠? 한동훈은요, 한마디로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 나를 꽃가마 태워서 데리고 가라. 나 정도 사람인데, 니들이 꽃가마 태워서 가야지. 감히 어떤 놈이 나를 반대한단 말이야? 야, 그런데 나 안 가.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 한동훈한테는 마이너스일 텐데. 저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한동훈 지한테는 마이너스인데 왜? 지가 생전에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랬으면은 네 정치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너 저 비대위원장 안 돼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좀 설득하려고 또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마음을 돌리려고 해야 되지 않나? 또는 야, 나 의외로 능력 있어 라는 걸 능력을 좀 보여준다거나.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야, 나 꽃가마 태워서 갈 거 아니면 가더라 야 자식 뭐 내가 갈 데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건 너 뭐 말해? 예. 반감을 더 키우는 거죠. 사실 정치를 안 해봤다는 사람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본인 딴에는 이게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글쎄 정치적으로는 더 무능력해 보이는 거죠. 잘 모르나 봐요. 그렇겠지 뭐. 수사해가지고 사람 때려잡는 것만 배웠지 뭐 이런 거 해봤겠어? 달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어놓고 하는 그런 거는 그죠? 예. 자,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정해져 있죠. 아마 국힘당은요 당원 투표라든지 그러니까 뭐 전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이 관철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요, 한동훈 입장에서 지금 현재로는 퇴로가 없어요. 이미 정치판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렇게 정치판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물러나면은 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장관이 당 입당 한 해 만에 비대위원장 만내 만에 하면서 생쇼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 위반인 거예요.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러나면은 안 그래도 탄핵 사유 쌓여 있는데 그 탄핵 사유 하나 덧붙이게 되고 치명타를 맞게 되는 거야. 즉 한동훈 입장에서도 퇴로 없어요. 여기서 이미 비대위 논란 이게 이미 정치였다고 정치를 지가 한 게 돼버렸다고 특정 정당에 가서 단순 입당 한 해 만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했으면 이거는 정치 활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정치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에 관여하는 거란 말이야. 정당에 관여하는 거. 공무원이 정당에 관여하면 그건 100% 정치 활동이에요. 지금 한동훈 100% 정치 활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잖아. 탄핵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퇴로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뭐 이미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른 절차를 통해서 뭐 되겠지. 예,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국힘당의 분열이 점점 거세지게 될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검사 공천이
현실화되는 그 순간 대대적인 갈등 양상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로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만 은근히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해도 되잖아요. 아니 법무부 장관 해도 하게 되면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 정당에 관여하는 겁니다. 정당 정치, 정당에 관여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비대위원장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당에 관여하는 게 돼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법무부 장관으로 눌러앉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한동훈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뭐가 있네 저가 있네 이렇게 쌓여 있는 판에 여기서 거꾸로 빽받고 해서 돌아간다. 탄핵 사유를 더 증가시키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동훈은 지금 외통수에 걸렸어.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 외통수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